학원에서 하다시피 이렇게 심하게 하면 아이가 수학에 대해서 오히려 흥미를 잃을 수도 있다는 말. 안녕하세요. 즐거운 이야기를 통해 수학의 재미를 찾아보는 수다학입니다. 2명 이상의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이라면 아이들이 싸울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난감할 때가 있으시죠? 아이들이 싸우는 이유도 정말 무궁무진한데요. 어렸을 때는 장난감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좀 큰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옷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그런데 집에서 이렇게 아이들이 티격태격 싸우는 소리를 들으면 그렇게 스트레스가 쌓일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듣는 사람도 짜증이 나고 스트레스가 쌓이는데 정작 싸우는 아이들도 마음이 편치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또 이렇게 허구한 날 싸우면 성격 형성에도 좀 문제가 생길 수 그럴 수 있고요. 있죠. 또 나아가서 대인관계까지 어려움을 겪을 수 있거든요.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도 형제인데 그렇게 싸워요. 근데 주로 싸우는 이유가 이제 엄마 아빠의 사랑을 더 받고 싶거나 맞아요. 이제 차별에 네. 대해서 싸우는데 저는 이렇게 싸우고 나면 둘 다 불이익을 줘요. 장난감을 아예 뺏어서 둘 다 못 놀게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불이익을 계속 줬더니 이제 네. 싸움을 좀 덜 하더라고요. 그렇게 애들만 싸우는 게 아니에요. 어른들도 아직 뭐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 그 재산 때문에 상속 맞다. 때문에 다 서로 막 멱살잡이하고 싸우는데 네. 그럴까봐 우리 어머님은 돈을 많이 안 남겨놓으셨습니다. 어머님이 정말로 네. 지혜로우신 것 같아요. 형제 네. 화목을 위해서 어렸을 때도 보면 저희 삼형제였잖아요. 네. 엄청 싸웠거든요. 진짜. 뭐 그러면은 어머니가 또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잠도 같이 자게 하고 TV도 늘 같이 보게 했어요. 왜냐면 아무리 싸워도 꼭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으셔가지고 네. 그래서 일부러 집안도 좀 되게 어렵게 만드셔가지고 단칸판 생활을 했어요. 항상 같이 그 있게. 한창 있을 수밖에 없게 우리 우애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네. 항상 형제라고 하는 것이 라이벌 관계에 있게 되고 먹을 것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랑 싸움인 것 같은데요. 그런 빌미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부모님께서 노력하시는 부분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리 씨 어머님이 진짜 지혜로우신 게 뭔가 싸움이 벌어져서 어떻게 화해를 시킬까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네. 그냥 아예 싸움 자체를 하지 않도록 원천 그럼요. 봉쇄해버리는 다 그런 봉쇄해 계획을.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님이 진짜 지혜로우신 것 같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그냥 싸움이 정말로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싸움이 딱 발생을 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현명할까요? 제가 뭐 아동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제 말이 이게 정답은 아니겠지만 세상에 우리가 싸워야 될 일이 너무 많잖아요. 네. 형제끼리는 진짜 안 싸워야 되기 때문에 누가 옳고 그름을 가리는 것보다는 싸웠다는 그 자체를 갖고서 둘 다 혼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싸우면 안 되는 존재라는 걸 알려주는 게 누가 옳고 그름을 알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부모님들이 가장 흔히 얘기하는 게 야, 너는 마지가 왜 그래? 넌 오빠가 돼서 왜 그래? 너는 동생이 돼서 왜 오빠한테 그래?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굉장히 무심코 던지는 얘기지만 아이의 인생에서는 굉장히 큰 생각으로 발전될 수 있는 만큼 정말 말조심도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아이들 키우면서 여러 가지 고민이 있으실 텐데요. 그중에서 수학 고민은 그냥 저희 수다하게 맡겨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수학 고민을 들고 온 학생이 있는데요. 아주 귀여운 초등학교 1학년 남학생입니다. 어떤 고민이 있는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볼게요.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 먼 길을 달려간 제작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주인공 어디 있나요? 여기 안에 있어요. 들어오세요. 네. 말끔하게 정리된 집안으로 들어가 보는데요. 귀여워. 장난꾸러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1학년 노아입니다. 활발하고 다재다능한 오늘의 주인공, 초등학교 1학년 노아리 스메더스 군입니다. 되게 귀엽게 잘생겼어요. 그러니까요. 인기 많겠는데요? 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노아는 아역 모델로도 활발히 활동 중이라네요. 그런데 갑자기 조용해진 집안. 개구쟁이 노아가 뭘 하고 있길래 이리 조용한 걸까요? 이거 뭐예요? 퍼즐? 무언가를 요리조리 돌려보는데요. 노아 지금 뭐 갖고 있는 거야? 자물쇠. 아저씨 한번 보여줄 수 있어? 네. 정말 평범한 자물쇠네요. 비밀번호를 맞추면 풀리는 것뿐인데
장난감처럼 꼭 쥐고 있는 노아. 노아야, 자물쇠를 왜 갖고 노는 거야? 아, 숫자가 좋아서 그래요. 숫자가 좋아? 왜? 아, 태어날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제가 숫자에 관심을 가져가지고, 아, 숫자가 좋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 숫자를 가지고 노는 거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뭐 어린이집에 가봐도 그 선생님이 그림을 그려, 참여 수업 때 선생님이 그림을 그리라고 하면은 숫자를 계속 쓰고 있고 숫자로 그림을 또 그리고 있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자물쇠도 숫자가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다니고 놀고 이러는데 뭐 길거리에 가다가도 뭐 15,000원에 20% 세일이라고 붙어 있으면 뭐 3,000원 할인하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자물쇠 좋아하는 것 같아요. 숫자 때문에. 초등학교 1학년인데 중학교 와. 2학년, 3학년 수준으로 뛰어넘어요. 20%가 얼마인지도 알고. 어릴 때 놀라운- 처음으로 관심을 갖는 게 그 아이의 강점 지능일 가능성이 높아요. 아, 그래요. 노아야, 이제 공부하자. 네. 공부하자고 그러는데 진짜 너무 즐겁게 뛰어나가는 모습은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씩씩하게 대답하고 공부하러 온 노아. 그런데 지금 꺼내든 게 4학년 교과서인가요?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책장에서 학습에 대한 열의가 느껴지는데요. 그중에서도 눈에 띄는 초등학교 고학년 수학 교과서들. 그런데 1학년인 노아가 4학년 교과서를 배우기엔 너무 이른 거 아닐까요? 지금 1학년인데 1학년 문제가 너무 좀 쉽다고 해서 3학년 걸 줘봤는데 학교에서 이제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는 너무 선행을 이렇게 학원에서 하다시피 이렇게 심하게 하면 아이가 수학에 대해서 오히려 흥미를 잃을 수도 있다는 말씀도 하셔가지고 저는 이제 아이가 좋아하는 만큼 또 할 수 있는 정도로 재미있게 좀 풀려보고 싶은데 문제는 이제 제가 수학 전공자도 아니고 그 선생님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방법이 맞는지 또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좀 알고 싶어서 네. 저희가 그 선행과 관련된 이야기는 많이들 전해드렸었는데 진짜 학교 선생님께서 딱 좋은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학교 선생님들은 되게 아무리 아이가 뛰어나도 선행을 그렇게 권하지는 않거든요. 네. 다만 자기 학년에서 조금 더 심화된 문제와 다양한 활동으로 이렇게 깊게 알기를 원하지 선행은 네. 그렇게 많이 권하지는 않아요. 어머님이 수다하게 잘 연락을 그럼요. 해주신 것 같아요. 때마침. 근데 어머니 입장에서 보면 책도 잘 꽂아놓고 방법도 나름대로 잘한 게 애가 괴로워하질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강제로 뭔가를 하는 느낌이 아니고 좋아서 하는 느낌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어머니는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얼마 전부터 엄마와 교과서로 선행학습을 시작했다는 노아. 어느새 4학년 문제를 풀고 있는데요. 빼먹은 것 없이 순서대로 꼼꼼히 푼 모습입니다. 노아야, 4학년 문제집인데도 많이 풀었네? 네, 어렵진 않았어? 쉬워요. 네? 4학년 문제가 쉽다고요? 자신 있게 대답하는 모습이 무척 놀라운데요. 노아의 진짜 수학 실력이 궁금해진 제작진. 학교 진도에 맞는 1학년 문제와 얼마 전에 선행학습을 끝낸 3학년 문제를 풀도록 해봤습니다. 노아야, 네. 이거 아저씨가 준비해온 문제인데 네. 이 1학년 문제고 3학년 문제거든? 네. 풀 수 있겠어? 네. 한번 풀어볼까? 갑작스러운 제안에도 전혀 당황한 기색이 없는데요. 문제를 본 노아의 반응은? 아, 쉽다. 쉽다 하는데 학교 수업 시간에도 그럴까 봐 조금 걱정은 되네요. 그래, 말은 안 하고 속으로 하기. 뭐 이런. 먼저 1학년 문제를 풀기 시작한 노아. 곧바로 집중을 하더니 1분 동안 7문제를 푸는 놀라운 속도를 보여줬습니다. 전혀 막힘이 없는 모습인데요. 이어서 3학년 문제지를 시작합니다. 근데 자세가 좋아요. 자, 그래도 역시 3학년 문제는 1학년 문제랑 좀 다르겠죠? 조금 전 1학년 문제를 풀 때와는 달리 시간을 들여서 신중하게 푸는 모습인데요. 아까 제작진을 놀래키던 개구쟁이 맞나요? 초등학교 1학년이라고는 믿을 수가 없을 정도로 높은 집중력을 보이는 노아. 혹시 어려워서 고민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궁금해진 제작진이 말을 걸어봤습니다. 노아야, 네? 지금 3학년 문제 풀고 있는데 어렵지 않아? 쉬워요. 이럴 수가. 어려워서 고민한 게 아니었군요. 1학년 문제도 3학년 문제도 모두 쉽다는 노아.
정말 제대로 풀었을까요? 야, 진짜 말만 저렇게 하는지 실력도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겠다. 결과가 진짜 너무 궁금한데요. 1학년 문제지는 만점. 놀랍게도 3학년 문제 역시 거의 모든 문제를 맞췄습니다. 와. 잘했네요. 네, 역시 네, 기대했던 것처럼 딱 2문제 빼고는 다 맞췄어요. 외아들인 노아의 교육에 관심이 많은 어머니는 유아교육 과정을 수료해 학원을 보내지 않고 노아를 직접 가르치고 있다는데요. 평소 노아네는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을지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엄마, 나 이거 잘 모르겠어. 모르는 문제가 나오자 엄마를 부르는 노아. 엄마는 과연 어떻게 설명해 줄까요? 왜냐면은 이거 직각 이거 하고 얘네 둘이 부채가 이렇게 크게 펼쳐진 것도 있고 작게 펼쳐진 것도 있네. 자, 잠시만. 주니어 친구들이 만든 부채를 펼쳐진 각도에 따라 분류해 보시오. 각의 크기에 따라 어떻게 분류하면 좋을지 이야기해 보시오. 친구들과 기준을 정하여 각을 분류해 보시오. 어떻게 분류하면 좋을까? 이렇게 각의 크기에 따라서 분류하래. 어머니가 굉장히 차분하신 것 같아요. 그 흥분을 안 하시고. 그렇죠. 어떻게 네.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떤 기준이 좋을까? 각은 부채는 제일 크게 펼쳤을 때 몇 도지? 180도. 그럼 180도까지가 있어. 1도부터 180도까지가 될 수 있는데 분류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기는 얘각, 여기는 둔각. 아, 예각하고 둔각으로? 그래, 해보자. 노아야, 지금 엄마랑 공부하고 있는데 어때? 아, 좋아요. 앞으로도 엄마랑 같이 공부하고 싶어? 네, 같이 공부하고 싶어요. 숫자와 수학뿐만 아니라 게임을 굉장히 좋아하고 잘하는 노아. 그래서인지 꿈도 프로게이머라고 하는데요. 컴퓨터도 굉장히 잘 다뤄 최근에는 코딩 공부에 푹 빠져 있다고 합니다. 게임을 해도 보통 아이들보다 훨씬 더 월등히 잘하고 지금 이것도 코딩으로 직접 프로그램 만든 거래요. 와. 공부 시간을 즐거워하는 노아가 기특하고 고맙지만 한편으로는 계속 이렇게 가르쳐도 될지 고민이라는 엄마. 특히 지금처럼 선행학습을 해야 할지 아니면 다른 공부법을 찾아야 할지 생각이 많은데요. 지금처럼 수학에 흥미를 갖고 꾸준히 실력을 키워나갈 방법. 수다학에서 알려주세요. 수학을 아주 많이 좋아하는 초등학교 1학년 노아를 만나봤습니다. 얼마나 좋아하는지가 아마 화면에서도 다 느껴지셨을 텐데요. 재미있어서 시작했다는 선행이 정말로 재미있어서 했다고 하는데 1학년인데 4학년 과정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대단해요, 선생님.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굉장히 공부를 하는 모습이 평화로워 보이고 네. 수학에 대한 관심도 높고 자신감도 커요. 게다가 어머니께서 노아의 수준과 흥미를 잘 알고 계셔가지고 좋은 환경을 제공해줘서 참 잘 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다만 수학적인 관심이 조금 선행으로만 집중이 돼서 끈 게 아닐까 하는 우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다양하게 수학적인 관심을 다양한 체험과 활동으로 좀 끌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코딩 작품을 봤거든요. 코딩에 대한 관심도 많고 1학년 치고는 정말 실력이 우수한 편이에요. 네. 그게 이제 엄마는 풍선처럼 떠가는 효과를 줬고 아버지는 벽에 부딪히면 튕기는 효과가 나오고 네네. 노아는 이제 물레방아처럼 돌아갔잖아요. 3가지 코딩이 벌써 프로그래밍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뛰어납니다. 코딩 같은 경우는 2019년에 5, 6학년에 이제 공적인 교육과정으로 들어오는 과목이에요. 그리고 수학적인 연관도가 굉장히 깊어요. 그래서 이렇게 코딩처럼 관심 있는 분야를 가지고 수학적인 체험을 많이 해주고 다양한 활동을 해주고 코딩을 조금 강조해서 지도를 한다면 네. 다채로운 활동으로 수학 실력을 기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그 약간 영상을 보면서 네. 세상은 참 불공평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왜요 또? 아니 그 노아한테는 그 좋은 그 잘생긴 얼굴을 줬잖아요. 네. 그거면 됐지. 똑똑한 머리까지 신이 줘가지고 날 이렇게 배 아프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아, 하긴 이리 씨 입장에서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좀 그럴 수 있었겠네요. 잔머리는 그러니까 노아보다 나은 것 같아요. 네네. 요거 하나라도 줬는데 다행히도. 하지만 이런 제가 심리 상태로 굉장히 안 좋지만 노아를 위해서 제가 또 좋은 아이디어를 하나 줄게요. 무슨요? 요거까지만 하면은 수학 실력이 더 늘어날 거예요. 노아가 그 모델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 모델들이 전 세계 각국에 다 있어요. 탑 모델들 특히 뭐 남아공에도 있고
프랑스, 미국, 뭐 유럽 다 있습니다. 그렇죠. 그분들의 연수입을 우리나라 원화로 바꾸면은 수학 공부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 프랑스 왜 해야 돈도 되나? 있고 뭐 아니 그 다른 무대들이 얼마나 버는지 좀 알면 아. 수학에 좀 관심이 생기지 않을까요? 아니 이미 수학에는 관심이 너무 많은 아이한테 지금 왜 그러는 거예요? 소득에도 관심을 가지라고. 아, 그래요? 소득에도 네. 좀 관심 가져라. 오늘 이리 씨가 아까 너무 충격을 많이 받았나 봐요. 이 불공평한 이 세상 때문에. 맞습니다. 불공평해서 해방 놓고 싶었어요. 미안하다 노아야. 아, 이 부분은 편집하도록 너무 배가 하겠습니다. 아팠다. 네. 네. 수에 너무 관심이 많아서 지금 이리 씨가 말한 방법도 또 할 수도 있을 것 같은 네. 학생인데요. 문제 푸는 것도 너무 잘 풀고 좋아하고 심지어는 수학 실력도 뛰어나다는 게 느껴지는데 좀 걱정되는 부분은 너무 선행을 앞서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걱정이 돼요. 네. 그냥 문제를 집에서 풀 때는 상관없지만 수업 시간이 지겨워질까 봐가 좀 걱정이 되는 그렇죠. 부분이 있어요. 네. 어머니께서 수업 시간에 대처하는 방법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네. 수업을 들었을 때 그거를 바로 정리하는 방법, 또 친구들한테 설명하는 방법, 그 방법 외에 다른 방법들을 생각해내서 나만의 수학 노트를 작성하는 방법 이런 등 수업 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 시간이 그냥 지나가고 빨리 이것이 지나가서 내가 하고 싶은 수학을 해야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진행되는 수업 시간도 잘 보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수학적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뭐 교구를 사용한다든지 도형을 본다든지 아, 네. 여러 가지 손으로 조작하거나 생각을 깊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시해 주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상대로 뭐 칭찬들을 정말로 많이 해주셨는데요. 일단은 검사 결과를 보면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저희가 또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화면을 보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아이의 전체 인지 능력은 매우 우수 수준이고요. 언어성은 평균, 네. 동작성은 매우 우수, 작업 기억력 매우 우수, 처리 속도 매우 우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동작성은 높고 수학은 굉장히 잘하는데 언어성이 좀 떨어지잖아요. 근데 아까 보니까 말도 잘했는데. 네. 예. 아무래도 수학적 그 관심이 많고 그다음에 자물쇠 만지고 이런 쪽에 너무 재밌는 건데 아이들은 재밌다 보면 그쪽을 굉장히 많이 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책은 좀 덜 읽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데 지능이나 인지 능력이라는 게 편차가 생기면 나중에 성격상 문제가 생기거나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머니께서는 그 이제 싫어하는 거는 일부러 갖다 줘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국어 교과서나 독서 활동을 통해서 언어성까지 같이 키워준다면 아주 더 잘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수학 성취도 평가로 보면 후행 95점, 현행 아이고, 90점, 잘했네요. 전체 92.5점인데 이게 왜 100점이 안 나오냐면 그냥 불쑥 드립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공부해서 시험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해도 굉장히 잘 나온 네. 거여서 뭐 큰 문제는 현재 전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평가 결과도 매우 좋습니다. 아마 어머님도 굉장히 만족하실 것 같은데요. 일단 한두 문제 놓친 문제를 좀 한번 살펴볼까요? 네, 놓친 문제들 보면 이제 공통점이 있었는데 1학기에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도형과 관련된 문제예요. 지금도 아마 노아는 엄마랑 도형을 가지고 재밌게 놀고 있을 텐데 네. 이 도형을 조립했다, 풀었다, 만들었다, 펼쳤다만 하지 말고 조립한 후에 보이지 않는 블록 찾기, 한쪽 면만 보이는 블록 찾기 또는 위에서 옆에서 아래로 내려봤을 때 모습 따라 그리기와 같이 좀 다양한 활동을 해서 입체 감각을 기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도형 감각도 우선 뛰어나니까 그렇게 보충을 하면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2학기 거 같은 경우는 14번 문제를 틀렸는데 역시 도형 분류 문제예요. 근데 다른 문제를 보면 도형에 관한 문제들 거의 다 맞췄거든요. 그러니까 도형에 대한 개념이 부족한 게 아니라 이건 이제 색깔이 들어가다 보니까 두 가지 개념이 들어가니까 조금 혼동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선행보다는 지금 이제 현행에서 좀 더 여러 가지 심화 응용된 문제라던가 또는 실생활에 연계된 문제가 많은 그런 문제집을 찾아서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선생님들 얘기를 종합해보면 결국은 뭐 선행도 괜찮다. 하지만 선행뿐만 아니라 좀 더 여러 가지 활동으로 확장을 해서 수학과 관련된 흥미도 키워주고 또 수학의 능력도 더욱더 키워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구체적인 학습법도 저희가 좀 알려줘야 하지 않을까요? 네, 일단 노아의 수학적 호기심을 채워주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서 네. 저는 수학 동영상을 추천합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가 원하는 테마의 수학 동영상을 볼 수 있게 되고 그 테마 속에 숨어있는 수학 이야기를 찾다 보면 수학적인 흥미도 충족이 되고 그다음에 수학 공부도 더 열심히 할 수 있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수학 문제나 수학적인 사고력을 키우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큐브를 맞춘다든지 아니면 수도쿠를 통해서 숫자의 배열을 공부한다든지 네. 아니면 인도 베다 수학을 통해서 여러 사칙연산들을 새로운 방법들로 공부해보는 다양한 방법들을 하다 보면 또 수학 실력이 늘게 될 것이고요. 상대적으로 어휘력이 낮게 나왔으니까 수학 개념에 대해서 쉽게 풀이된 책들을 보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어휘력도 늘어나고 수학 그렇겠네요. 실력도 늘어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 가지 도형에 관련된 만들기도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도 그 1학년이잖아요. 1학년이고 그 수학을 또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앞으로 뭐 더 도움되는 방향보다도 절대로 조심해야 되는, 조심해야 꼭 반드시 되는? 조심해야 되는 요걸 좀 얘기하고 싶어요. 이런 건 좀 네. 귀담아 들어야 될 것 같네요. 왜냐하면 또 프로 게이머를 하고 싶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노아가 게임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게임을 좋아하고 수학을 잘한다. 굉장히 그 승률을 맞추고 이런 거 굉장히 능해질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무슨 얘기인지 그쪽으로 빠지지 않게끔 어머니께서 승률 같은 걸 계산하는 것 같으면 꼭 말리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거는 본인이 조심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본인한테 하고 싶은 얘기였던 것 같은데. 저는 노아가 게임을 좋아하고 또 프로그래머가 꿈이라고 하니까 네. 그 부분에서 중점적으로 수학 흥미를 가질 수 있는 법을 안내해 드릴게요. 노아가 완성된 게임보다는 코딩을 잘하고 코딩을 좋아하잖아요. 코딩을 기반으로 자신만의 프로그래밍 게임을 만드는 그 과정에 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초등 코딩 관련 전문가들이 코딩에 관한 책들 정말 쉽게 술술 풀어놓은 책들이 많아요. 그래서 알고리즘, 피지컬 컴퓨팅, 언플러그드 같은 중점적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 풀어놓은 책을 보면서 이제 익히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 그걸 익힌 다음에 로봇을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로봇을 할 때 0.5m 가는 로봇을 10m 가기 위해서는 명령어를 몇 번 입력해야 되는지, 15도 도는 로봇이 90도로 변형해서 가기 위해서는 몇 번 입력을 해서 알고리즘을 만들어야 되는지 해서 코딩과 수학적으로 연결된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프로그램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수학적 흥미도 익히고 실력도 향상되고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더 이제 보충을 하자면 교육청 주도나 또는 포털 주도나 연구소 주도에서 무료 코딩 교육 사이트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에 자료들도 많고 다른 친구들이 만든 프로그램들이 많단 말이죠. 그것을 응용해서 내가 접목을 해서 내 프로그램을 만들어도 되고 봄으로써 여러 가지 효과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재미있는 흥미로운 활동을 많이 접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 어머니께서 네. 그 노화를 가르쳐 주려고 막 수료증까지 따시고 너무 공부에 대단하세요, 대한 열정이 진짜. 대단하십니다. 네. 그 선행에 대해서 좀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그 물 들어올 때 노줘야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시죠? 그렇죠. 우리 연예인분들도 네. 잘 풀릴 때 그때 일 많이 다녀야 돼요. 그래요. 행사도 많이 뛰고. 저도 그래가지고 지금 물 들어올 때 노조 올려 기다리고 있는데 물이 안 들어와. 물이 안 들어와. 노가 썩어가고 있습니다. 이거보다는 물 들어올 때 선행 잘 될 때는 열심히 달려가시는 게 좀 좋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선행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선행도 하면서 더불어서 선행에만 너무 치우치지 말고 그만큼 이제 그 확장을 좀 하라라는 말씀이신 건데요. 근데 진짜 어머니가 막 과정을 수료해가면서까지 아이를 잘 가르치고 싶은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아이가 잘하면 엄마도 욕심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참 더 보기가 좋았던 건 노아가 엄마랑 공부하는 걸 너무 좋아한다는 거잖아요. 앞으로 어머님이 또 어떤 역할을 더 해주시면 좋을까요? 이제 몇 가지 좀 체크 포인트를 가지고 가야 할 텐데, 그러면 선생은 어디까지 갈 거냐, 미적분까지 갈 거냐, 그건 아니거든요. 네. 이 아이가 쭉 보다가 보면 어느 순간 잘 안 되는 때가 와요. 그러면 요 때까지 가는데 그 다음을 더 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는 좋지 않은 선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갈 수 있는 데까지 가게 둔다. 네. 이게 첫 번째 체크 포인트. 두 번째는 수학적 흥미도가 높다는 거는 힘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영으로 치면 한강을 1km짜리를 건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대로 된 폼으로 건너는 거하고는 별개 문제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체계화가 필요한데, 네. 체계화한 것은 이 아이는 설명 듣고 문제 푸는 기쁨을 느꼈는데, 거기서 우리가 항상 얘기했던 개념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중간중간에 분명히 문제가 생긴 부분이 있어요. 그런 거를 수학 용어 사전 같은 걸 찾아가면서 다시 한번 체계화시키면 폼도 좋게 계속 건너갈 수 있는 방법이 나올 거고요. 또 세 번째 포인트는 앞에 그 개통수학 말고도 사고력 수학이라는 것도 존재한다는 거죠. 이 아이한테 그 맛을 들여놓으면 야, 이 세계라는 게 또 있구나. 거기 빠져들 가능성이 있고요. 학년이 올라가면 심화라는 게 나타나요. 네. 1, 2학년 때까지 하면 대단한 심화는 없지만 보통 한 3학년만 돼도 수없이 많은 경시대회 같은 게 있기 때문에 학년 심화를 들어갈 수 있으면 또 어려운 문제를 끈질기게 푸는 그렇죠. 그 재미를 또 느끼게 하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 수학에서의 방법이 있으니까 한 가지만 고집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어머니께서 가르치는 사람에서 제공해주는 사람으로 옮겨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직접 지도하시기보다는 이제 여러 가지 뭐 코딩이나 수학과 관련된 교구나 읽을 거리, 자료 등을 많이 제공을 해주고 그리고 또 이제 체험전이나 여러 가지 캠프 같은 것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어머니께서 이제 노화를 지도하시는 과정이 참 인상 깊었어요. 보통 같은 경우는 그렇게 예각, 둔각 문제가 나오면 잡아. 이것은 둔각이야, 예각이야. 그렇지. 그래서 이제 그렇지요. 톡톡이게 맞아요. 하시는데 네. 이렇게 어떻게 생각해? 네 생각은 뭐야? 이건 뭘까? 굉장히 발문을 하면서 아이를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이끌어 가셨거든요. 너무 잘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더 보충을 하자면 이제 노아가 좀 똑똑한 편이잖아요. 그 영재원에 진학을 하면 비슷한 친구들이 만나서 굉장히 탐구 활동과 연구를 하면서 너무 놀라운 이제 발전을 이루게 돼요. 네. 그래서 그것에도 좀 관심을 가지셔서 좋은 환경을 구축하는 데 도움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수학을 정말 좋아하는 초등학교 1학년 노아. 이 관심을 선행뿐만이 아니라 더 다방면으로 확장해 나간다면 분명히 수학적 지식이 더욱더 풍부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솔루션의 결정판, 결정적 한방 전해주세요. 제 결정적 한방은 문제 말고 체험입니다. 현재 수학적 관심을 문제풀이로 집중하고 있는 노아는 다양한 수학 체험 활동이 필요합니다. 제 결정적 한방은 친구를 찾아랍니다. 아파트에서든 학교에서든 영재원에서든 학원에서든 노아와 수준이 비슷한 친구를 찾으면 긍정적 경쟁이 일어나서 지금보다 더 많은 발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 결정적 한방은 넓고 깊게입니다. 초등학교 때 넓고 깊은 수학적인 학습은 결국에 수학의 최고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네, 전문가들의 결정적 한방에 이어서 이르 씨의 결정적 한방 들려주세요. 네, 노화를 위한 제 결정적 한방은 바로 이겁니다. 이거 때 미는 타올이잖아요. 네, 일명 떼수건이잖아요. 오, 오랜만에 봐요. 뭐 결정적 한방이면 모든 건 때가 있다. 뭐 이런 건 아니고요. 네. 아니, 지금 그거예요? 그거 오늘? 아닙니다. 그거 아니고 그 노아는요. 가만히 보니까 그 수학의 방해 요소가 굉장히 많은 친구예요. 진짜요? 네. 안 그래 보이는데. 일단은 보세요. 잘생긴 얼굴. 아, 그죠? 게다가 공부도 잘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여학생들한테 인기가 많아질 거란 말이에요. 환경이 위험하다 이거죠. 왜냐하면 그럴 수 여학생들한테 있겠다. 인기 많다 보면은 상대적으로 또래 그 남학생들한테 시기와 질투를 받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다 보면은 뭔가 외롭고 또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또 공부를 멀리하게 될 수가 있는데 그때는 뭐냐? 남학생들하고 같이 축구도 하고 네. 또 야구도 하고 땀을 쫙 흘린 다음에 같이 목욕탕을 가서 서로 등을 막 밀어주다 때 보면은 밀어주면서 친해지는 친해지는 거. 겁니다. 남자의 마음을 얻는 이거 말하는 게 없어요. 진짜 괜찮네요. 그렇죠. 그 네. 남녀의 사랑을 모두 안고 가야 됩니다. 네. 아니 정말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더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공부까지 잘하게 된다면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노아가 오늘 선생님들이 얘기해 주신 이런 방법들을 많이 활용하면서 앞으로도 수학에 대한 흥미를 쭉 이어갔으면 좋겠고요. 어머님도 옆에서 노아가 앞으로 성장해가는 과정 잘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